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눈 떴는데 자기 전보다 더 피곤한 거예요.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커피를 마셔도 머리가 안 개는 느낌. 남편한테 말하면 다 나이 들면 그런 거지 이러거든요. 근데요, 이거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중년 여성의 만성 피로 원인 1위가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는 음식 속 만성 염증이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피로가 왜 안 풀리는지 정확한 이유 3가지, 그리고 장 보러 갈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K-헬스 식품 비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피로를 푸는 음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피로를 만드는 주범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만성 피로를 그냥 갱년기 증상이려니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련히 넘기세요. 그런데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45세에서 65세 여성 2,000명을 조사했더니요, 만성 피로를 느끼는 분의 70% 이상에서 혈액 속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몸 안에서 작은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요. 이 불을 전문 용어로 만성 저등급 염증이라고 하거든요. 급성 염증은 다치면 빨갛게 붓고 아픈 거잖아요. 그건 오히려 정상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조용히 몇 달, 몇 년씩 몸속에서 계속 타오르는 염증이에요. 이 염증이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고장 나니까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는 단순히 안 쉬어서가 아니라 몸 안에 불이 나 있어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주범이요.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흰 쌀밥, 흰 빵, 떡, 과자. 이런 것들이요,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이 염증 물질을 확 뿜어내요.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맵기 흰 쌀밥에 반찬 몇 가지 이렇게 드시면 하루에 3번씩 염증 스위치를 누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주범, 가공 식용유예요.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이런 기름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과하게 들어있거든요.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비율이에요. 오메가3과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 정도면 좋은데 현대 한국인의 식단은 1대15에서 심하면 1대25까지 가요. 이 불균형이 만성염증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좀 의외인데요. 밀가루 음식이에요. 빵, 국수, 수제비, 칼국수. 맛있죠.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밀가루의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장벽을 자극해서 미세한 틈을 만들어요. 이걸 장누수라고 하는데요. 이 틈으로 음식 찌꺼기나 세균 조각이 혈액으로 새어 들어가면 면역 시스템이 비상 모드로 전환돼요. 그게 다 염증 반응이에요. 정리하면요. 흰 쌀밥, 가공 식용유, 밀가루 음식. 이 3가지가 매일 조용히 몸속에 불을 지피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중간 정리 한번 할게요. 만성 피로의 핵심 원인은 만성 염증이고 그 염증을 매일 키우는 주범이 정제 탄수화물, 가공 식용유, 밀가루 음식이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세요. 아까 장누수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장이에요. 장이 곧 면역의 본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장 안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건강할 때는 유익균이 우세해서 장벽을 튼튼하게 지켜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정제 탄수화물, 가공 식용유, 밀가루 이런 것들을 계속 먹으면요. 유해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계속 주는 거예요.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벽이 약해지고 약해진 틈으로 독소가 혈액에 들어가고 그게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만성 피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실제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만성 피로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했더니요. 건강한 사람에 비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이 현저하게 적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를 진짜 뿌리부터 해결하려면 장 건강을 먼저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중년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폐경기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40대 후반부터 갑자기 피로가 심해지는 게 단순히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 건강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염증이 확 올라가는 복합적인 현상인 거예요. 자, 여기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메모 준비하셔도 좋아요. 첫 번째, 된장이에요. 우리 전통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활성화되거든요. 이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염증 수치를 낮춰줘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전통 된장을 매일 한 숟가락씩 8주간 섭취한 중년 여성 그룹에서 CRP라는 염증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어요. 된장찌개, 된장국, 쌈장 형태로 매일 드시면 돼요. 단 마트에서 사실 때 원재료가 대두, 천일염 이렇게 단순한 전통 된장을 고르셔야 해요. 두 번째, 들기름이에요. 아까 가공 식용유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들기름은 정반대예요. 오메가3 함량이 식물성 기름 중에 최고 수준이에요. 약 60%가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거든요. 나물 무칠 때 들기름 한 숟가락, 밥에 비벼 드실 때 한 숟가락, 이렇게만 해도 오메가3과 6의 비율을 확 개선할 수 있어요. 대신 들기름은 열에 약하니까 볶음용으로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해요. 세 번째, 김치예요. 근데 아무 김치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잘 익은 묵은지, 적어도 2주 이상 발효된 김치가 좋아요. 발효 과정에서 락토바실러스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 유산균이 장에 들어가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벽을 강화해줘요. 세계김치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잘 발효된 김치 한 그램에 유산균이 1억 마리 이상 들어있어요. 유산균 영양제 한 캡슐과 맞먹는 양이에요. 네 번째, 잡곡밥이에요. 흰쌀밥 대신 현미, 보리, 수수, 귀리를 섞어 드세요. 잡곡의 식이섬유가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주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처음에 소화가 안 되시면 잡곡 비율을 30%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된장, 들기름, 잘 익은 김치, 잡곡밥. 이 네 가지를 매일 식탁에 올려주시면 비싼 영양제 없이도 만성염증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드시던 밥상이 사실 최고의 한겸증 식단이었던 거예요. 식단을 아무리 잘 챙겨도 이 한 가지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돼요. 바로 식후 15분 걷기예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에요. 밥 먹고 나서 15분만 걸으시면 돼요. 동네 한 바퀴, 아파트 단지 한 바퀴면 충분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식후에 혈당이 올라갈 때 가볍게 걸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30%까지 줄여준다는 연구가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줄면 염증 반응도 줄어요. 특히 저녁 식사 후 걷기가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해요. 저녁에는 활동량이 줄어서 혈당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되거든요. 그때 15분만 걸어주시면 자는 동안 몸의 회복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걸을 때 햇빛을 쬐시면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 D 부족도 만성염증의 원인 중 하나거든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 중년 여성의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식후 15분 걷기 하나로 혈당 관리, 염증 감소, 비타민 D 보충까지 일석삼조인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돼요. 구독은 편하실 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만성 피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면의 질을 확 높이는 저녁 루틴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요. 잠을 자도 피곤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본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건강 관련 결정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본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건강 관련 결정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